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양이 아빠입니다. 네, 세 번째 강좌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한 번에 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핸드폰 벨소리 돌리고. 네. 그래서 뭐 제가 영상을 찍고 주변에서 제가 친한 분들이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주시는데 너무 썸네일이 좀 약하지 않느냐, 좀 자극적인 걸로 만들어라. 아니면 뭐 랩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랩 때문에 강좌를 들을 수 있게 한번 해봐라 이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제가 그건 좀 저도 재밌는 걸 좋아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것저것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깡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1일 1강인데 저도 1일 1 암호화폐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아이디어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좌 세 번째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초 강좌고요. 총 114화 중에 21에서 30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짜잔,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진짜 코인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시가총액이 단간이 어떻게 찾아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적은 이유가 초보자분들이 정말 이 시장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투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죠. 착한 마음인가요? 시가총액, 마켓캡이라고 하고 코인 가격을 공급량으로 곱한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1000원짜리를 1000개가 있으면 100만원이죠. 그러니까 코인이 뭐 1억 개가 있는데 뭐 1원이다. 그럼 1억 개가 있고 1원이면 1억이죠. 뭐 그런 식으로 시가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뭐 새로운 코인이 나오면 구하긴 하는데 보통 코인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이나 코인게코, 코인힐스 등에 나와 있으니까 등재되어 있다면 그렇게 참고를 보통 많이 합니다.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고. 예. 거래량은 보통 24시간 기준으로 하죠. 업비트 같은 경우도 거래량을 따로 매기기도 하는데 이거 이제 이더리움, 그러니까 업비트 같은 경우 업비트 이더리움 거래량은 업비트의 누적이 24시간 동안 되고, 그게 이제 전체 코인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 같은 경우는 그 거래소에 등재된 모든 거래소에 있는 거래량을 합한 값을 통계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거래소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합계가 얼마 되는지 그것도 한번 있다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보통 24시간 기준으로 하고 언제를 제로로 하는지는 거래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유통 공급량과 총 공급량, 그러니까 이거 작성 시점에는 이렇게 되는데 뭐 유통 공급량은 얼만큼 지금 시중에 풀려 있는가, 총 공급량은 맥스 서플라이죠. 제가 이거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적어놨는데 비트코인의 경우 저 시점에서 2018년 한 8월 정도 1700만 개가 돌아다니고 있고 최고는 2100만 개, 비트코인은 2100만 개가 최고니까 그 이상은 퍼질 수가 없습니다. 뭐 리플 같은 경우는 1000억 개가 돼 있고, 뭐 맥스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총 공급량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따가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유통 공급량은 좀 표현이 이상한데 서큘레이팅 서플라이는 시중에 풀린 양이고 총 공급량은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비트 점유율, BTC 도미넌스. 이것도 이제 지표로 사람들이 많이 보긴 하는데 비트코인이 제가 이 당시 조사했을 때만 해도 이더리움이랑 리플 비중이 상당히 높아서 40%, 45%대를 유지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평균 65에서 많을 때는 69%까지 올라갔죠. 이더리움이 많이 영향력이 줄어들기도 했고 리플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전체 중에 차지하는 비율을 이제 비트가 어느 정도 차지하나를 비트의 영향을 체크한 건데 상대적으로 이제 메이저 알트인 리플이나 이더리움이 빠지면서 비트 점유율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가 가지고 올게요. 네, 이걸 넘어가기 전에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알고 확인하는 코인마켓캡 사이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할 얘기가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CJ 있죠? CG 장펑차오, 맨날 발음이 헷갈리는데 아무튼 CG CG 뭐 아무튼 CZ 뭐 그렇게 하죠. 4천억 주고 산 코인마켓캡 사이트입니다. 최근에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느려졌습니다. 쓰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많이 늘어졌고,
뭐 바이낸스를 1000점 만점에 1000점에 찍어놓은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도 있겠죠. 뭐 자기네들이 평가 기준을 바꿨다고 하는데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한번 앞에 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 부분이요. 시가총액 따따따따따 네, 시가총액 볼게요. 여기 보면은 마켓캡 있죠. 이게 전체 시가총액이에요. 여기 이 부분 마켓캡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2600억 달러죠. 예. 대략 기준으로 한 300조 정도 되겠네요. 저 맨날 계산하던 거라서 300조 정도 시장. 그리고 옆에 보면 24시간 볼륨, 24시간 거래량. 그리고 이거 보면 잘못 껐는데 BTC 도미넌스, B2 점유율 약 64.9%. 이렇게 풀 세트로 나옵니다. 이게 항상 체크를 하고 보는 내용이라 코인마켓캡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부분은 또 알고 있어야 이에서 새로운 신규 투자를 한다 그러면 그 코인이 시가총액이 얼마고 시총 순위는 뭐고 거래량은 어느 정도 되고 어디 거래해서 거래하고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투자를 하는데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스캠 코인이거나 사기 코인의 경우는 이런 정보가 나오지도 않으니까 아니면 등재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판단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탈 합계들은 얘네가 코인마켓캡에서 API로 거래소에 땡겨오는 거라서 뭐 비슷한 류의 사이트 뭐 코인게코라든가 코인힐스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차이 난다 그렇게까지 모르겠네. 좀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거래소가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등재된 거는 100개 저쪽에는 뭐 105개 저쪽엔 110개 그러면 이게 사실은 메이저 거래소 뭐 바이낸스나 그래 뭐 좀 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업비트 뭐 비썸 이런 메이저 거래소들은 다 등록돼 있는데 조금 메이저가 아닌 거래소들은 빠진 경우가 있어서 사실 큰 차이는 안 나게 봅니다만 그래도 뭐 100%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 예. 비트코인부터 이제 보통 첫 화면이 이런데 이제 암호화폐에 따라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마켓캡, 가격, 프라이스, 24시간 볼륨, 그다음에 서큘레이팅 서플라이. 아까 제가 조사했을 때는 1700만 개 정도 됐는데 비트코인 1840만 7793개죠. 현재까지 총 2100만 개를 목표로 블럭이 10분마다 하나씩 생성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우 느려라 그죠? 엄청 느려요. 아우 마음에 안 들어. 아무튼 여기 제가 이쪽 정보를 보고 만들었는데 볼게요. 마켓캡 24시간 볼륨 서큘레이팅 서플라이 맥스 서플라이 이렇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근데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아우 느려. 느리죠. 이거 진짜 실제 속도예요. 제 컴퓨터가 느리기도 하지만 이거 엄청 느려졌어요 지금.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고 몇 년째 보던 사이트인데. 예, 이거 보세요. 재밌는 거. 코인마켓캡 있죠? 볼륨 있죠? 서큘레이팅 서플라이 있어요. 100만 1000만억 1억 1100만 개 정도가 이더리움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데 여기 뭐 하나 없네. 총 공급량은 없습니다. 이더리움은 인플레이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총 공급량 없이 블럭이 뭐 13초에서 15초 정도에 하나씩 생성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최대량을 가지고 있고 이더리움은 현재 없습니다. 2.0에서도 아마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최대 공급량은 없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인마켓캡이 정말 대표적인 사이트고 오래되기도 했고 여러가지 이슈가 많은 사이트긴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볼 게 없으니까 제일 익숙하기도 하고 제일 많기도 하고 문제가 있지만 어쩌겠어요. 그냥 봐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거 하나 봤고요. 요거랑 비슷한 사이트가 뭐 간단하게 요거까지만 할게요. 코인게코 말고도 사실 여러가지 있는데 아까 좀 전에 보여드린 코인마켓캡이 여전히 부동의 1위고 2위가 코인게코 3위가 코인힐스 이렇게 트래픽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코인게코도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코인이 등재된 거 거래소 시가총액
24시간 거래량, 비트 점유율, 이더리움 점유율, 비트코인 시세 1시간, 24시간, 7일 거래대금 시가총액 등등등. 거의 인터페이스는 비슷하게 돼 있고 제공되는 정보도 조금 위치만 다를 뿐이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찾아보면. 예,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코인 개코도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됩니다. 아까 제가 비트 점유율을 얘기했는데 제가 좀 잘 보는 사이트가 하나 있거든요. 두 개 말고 점유율만 볼 때 코인마켓 투데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보면 좀 도식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좀 올리자. 실시간으로 나와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64.48. 이걸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짜잘한 건 다 기타로 들어가겠죠. 뭐 이더리움 9.65, 테더가 3.5. 와, 리플 많이 죽었네. 진짜 리플 많이 죽었다. 비트코인 캐시 사토시 비전, 그러니까 순위대로 해가지고 시가총액 순위를 여기 보면은 여긴 안 나오구나. 코인마켓 캡에서 데이터를 따온다고 돼 있거든요. 코인마켓 캡 안에 있는 데이터를 끌어오는데 도식화만 이렇게 돼 있어서 좀 보기가 편하긴 합니다. 사실 데이터는 똑같아요. 요런 사이트, 요 사이트는 제가 참 좋아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제 25번을 볼게요. 25번 이것도 약간 논란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한데 코인과 토큰의 차이입니다. 뭐 저번 시간에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차이를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코인과 토큰의 차이. 일단 정의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암호화폐. 토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다른 체인 위에서 운영하는 화폐. 간단하게 이거 조금 내용 이건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뭐 비체인 아이콘 같은 경우는 메인넷이 돌아가고 있죠. 지금은 이 당시는 토큰이었고 그렇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자기가 블록을 생성하고 익스플로러도 있고 메인넷이 돌아갑니다. 메인넷이 돌아가는 것을 코인이라고 저는 보고 이오스도 마찬가지고 토큰 같은 경우는 그 위에서 돌아가는 뎁들 코인 뭐 오미세고도 있고 뭐 시아 코인 스트라티스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ERC20 형태 또 뭐 돌아가는 ERC 위에서 돌아가는 이더리움 토큰을 사용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토큰들을 토큰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저번에 카톡방에서 뭐 다른 분들이랑 의견 교환을 하다가 뭐 토큰이 뭐냐 코인이 뭐냐 이런 정의를 좀 내렸었는데 최종적으로 났던 거는 스스로 메인넷을 만들어가는 걸 코인, 그 코인 위에서 돌아가는 것들 토큰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진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다 코인이다 뭐 일반적으로 다 코인이다 이렇게 불러도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뉘앙스 차이인데 메인넷 유무를 코인과 토큰으로 보는 게 저도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볼 때는 뭐 이렇게 차이가 있긴 하지만 뭐 무슨 코인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리겠죠. 네, 그래서 그 정도 뉘앙스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메인넷 위주로 메인넷을 스스로 만드는 것을 코인, 메인넷 위에서 돌아가는 뎁들이나 토큰들을 토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비체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이거는 지금은 메인넷 상태니까 코인, 아이콘도 코인. 이 당시에는 이제 토큰. 근데 저 이거 고칠 생각은 없어요. 그냥 두려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히스토리니까 그대로 다 고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정하고 알고 있으면 되죠, 뭐. 예. 메인넷과 테스트넷 일부러 아마 제가 작성을 좀 하면서 비슷한 용어들을 묶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해를 하기에 그게 좀 좋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 메인넷은 정말 메인이에요. 그냥 정상적인 블록체인이 하나하나 쌓여나가는 메인넷. 테스트넷은 이것도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테스트를 돌려봐야 되죠. 업그레이드를 할 때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많이 이슈가 되는 것도 이더리움 2.0 같은 경우 지금 뭐 7월 31일 오픈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비콘 체인 개발하고 돌리고 있죠. 실제로 그게 테스트넷에 돌아가는 건 이거는 메인넷이랑 영향이 없는 거고 그러니까 테스트로 돌리는 거 이거 메인으로 실제로 돌아가는 거 그걸 메인넷과 테스트넷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익스플로러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볼게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죠. 이거 같은 경우 많이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더스캔 이게 메인넷 이더리움 메인넷 블록 익스플로러죠. 이더스캔. 근데 요거는 좀 달라요. 볼게요. 비콘 체인 익스플로러 페이지 0 이더리움 2.0 비콘 체인 익스플로러 페이지 0. 그러니까 이거는 비콘 체인이라고 여러 가지 제가 이더리움 2.0
테스트넷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어차피 테스트넷이라 다 없어질 거라서 제가 따로 공부는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콘 체인까지만 정리를 해놨고, 그러니까 이것도 32 이더를 예치한 다음에 이더리움 포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테스트넷을 돌리는 거예요, 사실. 여기도 보면은 뭐 그거 있다. 골리 고엘리 테스트넷 뭐라고 읽거든요. 고엘리 테스트넷 같은데. 네, 여기도 보면 테스트넷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기 전에 이것저것 돌려보면서 뭐 베타 테스트를 돌리는 것처럼 돌려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여러 가지 또 추가할 것, 삭제할 것 이것저것 테스트해보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좀 다릅니다. 이더스캔과 이더스캔 테스트넷, 이더리움 2.0은 비콘 체인이라고 해서 그 추후에 심화 용어에도 있으니까 그때 알아보면 됩니다. 너무 머리 아프게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모르는 건 그렇고 그냥 이건 이렇다고 넘어가야지. 자꾸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보여드렸던 일단 메인넷은 실제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 테스트넷은 메인넷으로 업데이트를 하기 전에 뭐 메이저 업데이트 같은 거 하기 전에 테스트넷을 돌린 다음에 메인넷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게임에 뭐 오픈 베타, 클로즈 베타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포크, 숟가락 포크 아닙니다. 포크는 업데이트, 블록체인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포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갈라진다 해서 메인넷 체인이 하나가 가잖아요. 뭐 보자. 이렇게 가다가 블럭이 이렇게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시점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요 밑으로 갈라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갈라지는 거 이걸 포크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업데이트 되는 걸 포크라고 이해하시면 일단 실습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따지면 요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포크는 블록체인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또 심화 용어의 정리를 추가로 해놨는데 보세요. 소프트 포크와 하드 포크가 있습니다. 나중에 분명히 기회가 있지만 뭐 옛날에 비트코인 캐시가 만들어진 시점에 유저 액티브 소프트 포크랑 유저 액티브 하드 포크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진짜 2년 전에 정말 10번 20번 읽으면서 공부를 했던 건데, 간단하게 소프트 포크, 부드러운 포크, 하드 포크, 단단한 포크. 제가 요걸 이해할 때 어떻게 했냐면 보통 윈도우에 현재 블록체인을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를 하니까 기존 거랑 호환이 돼요. 뭐 마이너한 업데이트라서. 그래서 설명을 제가 썼을 때 윈도우 7에서 윈도우 7 7.1로 업데이트. 그러니까 마이너한 업데이트가 되니까 7이랑 7.1은 호환이 잘 되겠죠. 하드포크, 좀 딱딱한 하드포크. 그래서 기존이랑 호환이 안 되는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7에서 10으로 업데이트. 물론 윈도우가 7이 된다고 10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좀 버전이 확 바뀐. 저도 프로그래머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뒤에 이제 앞자리 숫자가 있고 업데이트해도 뒷자리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 말고 메이저한 업데이트를 하드포크라고 하고 기존 체인 간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조금 채굴자들이나 아니면 뭐 문제가 있는 경우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은 기존이랑 갈라지기 때문에 그 버려진 체인을 또 캐가지고 뭐 에어드롭이니 뭐니 이런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소프트 포크에서는 체인 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하드 포크에서는 그 새로운 걸로 캐질 않으면 기존 거 따로 새로운 거 따로 분리가 되니까 분리가 된 거를 쫓아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주소 버려진 체인 주워다가 새로 캐버리면 그것도 새로운 코인이 되긴 하는데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나눠진 거, 지금 뭐 최근에 얼마 전에 봤던 레이븐 클래식, 자꾸 클래식자 붙은 것들은 하드포크에서 쪼개주면서 메인 체인이 아니고 주변 체인인데 사실 버려진 체인을 계속 그 프로그램 이어서 채면서 또 채굴하면서 또 프로그램을 바꿔서 자기 걸로 만든다. 뭐 그래서 소프트포크, 하드포크는 그냥 간단하게 윈도우 7 7.1, 하드포크는 7에서 윈도우 10, 뭐 요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하드포크는 이제 호환이 안 되는 거고. 29번 노드는 뭐
노드도 종류가 많아요. 뭐 풀노드, 라이트 노드, 슈퍼노드, 마스터 노드 등등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일단 노드가 뭐냐, 암호화폐에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채굴하는 주체. 노드도 포 노드도 있고 포스 노드도 있고 디포스 노드도 있죠. 사실은 디포스 노드 같은 경우는 뭐 슈퍼노드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슈퍼노드 또는 BP 블록 프로듀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 제가 어제도 비트코인 뭐 관련해서 뭐 정리를 하다가 노드를 한번 찾아봤어요. 비트코인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 노드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나 볼게요. 재밌어요. 비트노드스라는 사이트인데 보면은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1545개 노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비중이 나와 있는 거고, 일단 너네는 이게 왜 NL로 이거 뭐 이거는 찾아보니까 뭐 밝히지 못한다 뭐 넌 이런 개념인데, 이게 모름이야. 모름 어딘지 모르는 게 2497개, 미국 1978개,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빠졌네. 예. 비트코인 채굴하는 노드는, 그러니까 제가 그건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채굴장 하나가 하나의 노드인지 아니면 채굴장 안에도 여러 개의 노드가 있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프로그램으로 엮여진 풀 하나를 노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노드마다 규모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제가 채굴 쪽은 깊이 아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서 채굴을 한다고 칠 때 채굴기 하나를 붙이면 하나의 노드가 되겠죠. 근데 뭐 중국에 있는 대형 채굴장에서 하나로 모아진 채굴기를 붙이면 한 개의 노드가 될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채굴 해시레이트를 가지고 기준을 하는지 아니면 단일 컴퓨터 그 접속하는 그 프로그램 기준으로 하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해시레이트는 따로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뭐 전 세계 분포는 이렇게 돼 있다, 전 세계 10,000개 정도의 노드가 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블럭을 생성해서 퍼뜨리면 이 10,000개의 노드가 동시에 블럭을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킹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내가 거래했던 내역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 노드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보존된다는 거. 이더리움 노드도 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무튼 노드는 현재 시각으로 15,000개가 있네요, 전 세계.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아무튼 노드는 블록체인을 채굴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이오스도 있고 뭐 디포스도 있고 찾으면 다 있어요. 이건 뭐 해시파워는 암호화폐에서 블록체인을 채굴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의미한다. 그래픽카드, 채굴기 등으로 산정한다. 이 부분도 해시레이트, 해시파워 뭐 등등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해시가 뭐고, 해시파워는 보통 채굴기의 파워를 의미하거든요. 보통 뭐 엔트마이너나 뭐 와치마이너, 여기도 보면 해시파워가 각각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힘을 낼 수 있다. 이거를 채굴장에서 몇 개를 갖고 있어서 총 합친 채굴 능력이 해시레이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뭐 추후에 설명할 거지만 해시파워는 컴퓨팅 파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요. 오케이. 이것도 자주 가는 사이트인데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주 찾아보는 사이트입니다. btc.com. 거의 채굴 쪽이나 블럭 확인할 때는 코인마켓캡에 버금가게 많이 찾아보는 사이트입니다. 여기 보면 풀 디스트리뷰션 해갖고 채굴기, 비트코인 채굴기를 돌리는 채굴 풀들의 해시레이트를 나온 거예요. 해시레이트 비중을 나온 건데, 전체가 100이라고 봤을 때 뭐 이것도 정리를 하는데, F2풀, 풀림풀, btc.com, 엔트풀 다 이거 비트메인 계열의 채굴 풀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위 못 읽어요. 옛날에 읽었는데 모르겠다. 이 단위를 갖고 있는데, 이 해시레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해시파워를 가진 채굴기가 몇 대가 되면 몇 해시레이트가 되고, 그 해시레이트를 총 합친 게 해시레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시파워의 채굴기 대수를 곱하면 해시레이트가 나오고, 해시레이트의 총 합이 여기 나오는 해시레이트가 되는 거니까, 채굴기가 채굴할 수 있는 파워 능력을 총 합친 값을 해시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 전체 뭐 채굴 난이도랑 이걸 대비해 가지고 해시레이트에 따라서 자기가 블럭을 생성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겠죠. 여기는 재밌는 거 많아요. 보면 뭐 블럭
몇 개 채굴 했는지, 뭐 MT 블럭 몇 개인지, MT 블럭 비중, 그리고 블럭 사이즈, 뭐 블럭 수수료 등등. BTC.com에 사실 진짜 10명 중에 몇 명이나 여기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사실 저도 이거 다 알고 들어가는 건 아닌데 뭐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들어가서 또 하나 또 알게 되고, 그리고 보면 재밌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또 딴 얘기인데,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주워 들은 얘기를 다 짬뽕으로 얘기하니까, 얼마 전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났잖아요. 12개에서 반으로 줄었어요. 6.5개, 12.5개에서 6.5개인가? 12개에서 6.5개 같은데, 예. 6.5개로 12개, 12.5에서 6.25개로 줄었다. 근데 왜 6.67기가 나올까요? 희한하죠. 이거 아시는 분 댓글로 남겨드리면 박수 쳐드리겠습니다. 뭐죠? 아직 돈이 없어서 쿠폰은 못 드리고. 이게 6.25개인데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블럭 생성 보상이 6.25개가 나오고 플러스 비트코인 얘가 장부를 쓰잖아요. 블럭을 쓰면 거기 수수료를 같이 붙이는 거예요. 붙여갖고 채굴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6.25개가 안 나오고 뭐 6.4개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블럭에 전송한 사람들 수수료를 내니까 그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를 유지시키는 거죠. 그 채굴자들이. 네, 그렇게 됩니다.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고 찾아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점 언제쯤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해시파워는 좀 전에 봤죠. 뭐 BTC.com은 해시파워, 해시레이트 있고, 제 심화 강좌 그래도 아직은 영상 작성은 안 했지만 해시레이트, 해시파워, 해시 뭐 채굴기 대수 이런 거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좀 이해가 좀 될 겁니다. 해시파워, 컴퓨팅 파워입니다. 노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하는 주체, 아까 봤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1,500개 정도의 노드가 있습니다. 노드는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주체. 소프트포크와 하드포크. 소프트포크는 윈도우 7에서 7.1 마이너한 업데이트, 하드포크는 7에서 10으로 업데이트, 메이저한 업데이트. 하드포크는 기존 체인과 호환이 안된다. 그래서 체인 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소프트포크는 기존 체인과 이어지니까 상관없다. 포크는 숟가락 포크 아니고 포크, 블록체인 업데이트를 포크라고 합니다. 메인넷과 테스트넷. 메인넷은 기존으로 우리 알고 있는 아까 봤던 BTC.com에서 봤던 블럭 생성 메인으로 가는 애들. 테스트넷은 잠깐 봤던 뭐 이더리움 비콘 체인처럼 테스트넷으로 따라 돌아가는, 그러니까 코인이 업데이트 하드포크 전에 미리 테스트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견하는 것들. 테스트넷. 그러니까 메인넷이 돌아간다, 테스트넷이 돌아간다는 다른 의미입니다. 코인과 토큰. 요거는 코인은 자생적, 토큰은 뭐 기생은 아니지만 급이 올라가는 애들. 근데 이거는 제 판단으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본 결과 메인넷 유무가 토큰과 코인을 가른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토큰이든 코인들을 코인으로 부르고 있다. 오케이. 비트 점유율은 비트코인 시장 총액 점유율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비트코인이 너무 높으면 뭐 어쩌고 내리면 어쩌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비트 점유율. 유통 공급량, 총 시중에 유통된 양, 총 공급량. 뭐 비트코인은 아까 얘기했듯이 1,800만 개 정도 됐고, 맥스가 2,100만 개. 이더리움은 맥스가 없죠. 코인별로 다 있으니까 뭐 1,000억 개도 있고 뭐 500억 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으니까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투자하려고 하면 내 코인이 지금 무한대로 나가는 건지 발행량이 제한이 있는 건지 서큘레이팅을 속이고 있는 건지 찾아봐야죠. 모르면 안 됩니다. 거래량, 볼륨, 24시간 거래량, 뭐 거래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고, 이 거래소 합계가 나온 거는 이제 코인 정보 사이트 코인게코나 코인마켓에 가면은 합계치가 나옵니다. 시가총액은 단가 곱하기 뭐야 이거, 개수, 수량. 수량도 이거를 기준 잡을 때 서큘레이팅으로 잡는 게 있고 맥스로 잡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스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로 잡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다 풀리지 않은 물량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어떤 경우는 그 최종 물량으로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베스팅 되었고 락업이 풀리는 경우는 그 달마다 계산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계산 방식이 좀 다르니까. 근데 시간 총액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있으면 돼요. 네, 끝났습니다. 3화. 3화도 제가 사실
예시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진짜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리 쉽다고 우리가 뭐 농담처럼 얘기하더라도 모르시는 분은 모르니까 그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가급적 예시를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은 노래는 못하고, 예, 노래를 준비하도록 아이디어를 좀 내볼게요. 오늘은 빠진 게 없나? 저도 유튜브를 잘하는 유튜브 강좌를 보면서 노력 중이니까 많이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 잘 모르겠고, 피드백을 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부족한 내용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사람이라도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면 계속 노력해서 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영이 아빠였습니다.